안녕하세요, 라리엔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방과 파우치 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가방의 몸판을 2개까지 만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방의 연결 부위와 스트랩, 핸들 부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2장의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2장의 패턴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미끼코튼 블랙라벨과 무사용 코바늘 5호를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2겹의 패턴을 겹쳐주고 이제 한길 긴뜨기로 시작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부터 차례대로 바닥에서 거꾸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코에 이렇게 2장을 코바늘을 통과시켜서 긴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긴뜨기로 전체적으로 코수가 동일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쭉 연결을 해주면 처음에 만들었던 부분과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형성이 되면서 아랫부분이 이제 튼튼하게 합쳐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긴뜨기를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랫단에 전체적으로 긴뜨기를 해주었는데요. 이제 옆부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옆부분은 모서리 부분에 이 마지막 코 부분에 긴뜨기 한 코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저는 2코를 해주었어요. 이 꺾여지는 부분을 많이 티가 안 나도록 사슬 2코 혹은 손땀에 따라서 사슬 3코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긴뜨기 옆부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긴뜨기를 똑같이 2코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옆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패턴들이 다 긴뜨기 2코씩을 남겨두었어요. 그 중에 한 코를 이렇게 옆부분으로 눕혀서 각각 긴뜨기 옆부분으로 누운 긴뜨기 하나당 긴뜨기를 2개씩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방 윗부분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부분에서 제가 2코를 해주었는데요. 만약에 손땀이 조금 많이 작으신 분들은 3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의 윗부분까지 계속해서 긴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조금 빠르게 돌려서 이렇게 끝부분까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코까지 야무지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옆부분 마지막 코에는 긴뜨기 2코 해주시고 아랫단하고 똑같이 사슬 2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은 이제 물건을 집어넣고 뺄 수 있는 윗부분이기 때문에 몸판 한 장만 잡은 상태로 그대로 긴뜨기를 해줄게요. 제가 지금 편집을 하다 발견을 했는데 몸판 앞 모서리 부분에 옆으로 누운 부분은 긴뜨기 2코 그리고 사슬 2코를 해준 다음에 긴뜨기 1코를 해주어야 되는데 긴뜨기를 2코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정을 할게요. 긴뜨기 1코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코스 변화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마무리 부분을 몸판에서는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를 쭉 해주었었죠. 이 부분에 우선은 끝부분 모서리 부분에는 긴뜨기를 해주시고요. 각각의 코마다 각각의 짧은뜨기 1코마다 긴뜨기를 1코씩 해주세요. 몸판 위쪽은 이렇게 어깨 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긴뜨기를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 빨리 돌려서 이 마지막 코까지 왔는데요. 마지막 코에는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긴뜨기를 1코씩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실을 끊어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실을 끊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의 몸판에도 똑같은 코로 긴뜨기를 진행해 줄게요. 이렇게 끝부분에 시작할 때는 기둥코 1코로 시작을 해주었고요. 전체적으로 긴뜨기를 똑같이 진행해 주세요.
이 부분 반복되는 부분이라 조금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모서리 부분에도 긴뜨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빼뜨기로 끝부분을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윗부분이 우선 완성이 되었고요. 옆부분 한 부분이 아직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합쳐서 모서리 부분부터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이쪽 제가 오른쪽 바닥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모서리 부분에는 사슬 2코를 해주시고 옆으로 누운 부분에 긴뜨기를 2코를 해서 각각의 옆으로 누운 긴뜨기마다 긴뜨기 2코씩을 진행해 주세요. 자, 이 부분도 끝부분까지 이렇게 긴뜨기 2코와 사슬 2코를 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부분으로 손잡이 부분과 이제 윗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마무리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는 조금 두툼하게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긴뜨기로 지금 첫 번째 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2단을 더해서 긴뜨기를 총 3단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윗부분이
윗부분이 이제 한 단씩을 해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긴뜨기를 이렇게 돌면 윗부분이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3단까지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2단의 끝부분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 빼뜨기로 연결을 한 다음에 기둥코로 사슬 2코를 만들어 주셔서 단을 올려줍니다. 사슬코로 기둥 2코를 해주시고 똑같이 긴뜨기를 반복을 해줄게요. 역시 세 번째 단도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윗부분이 전체 저는 3단이 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단수링을 준비를 할 거예요. 이 단수링을 준비를 해서 가방끈을 달아줄 부분을 표시를 해줄게요. 가방끈은 양쪽에 3분의 1 되는 지점끼리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코가 63코였죠. 저는 이제 양쪽에서 20코씩 되는 지점에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9 되는 지점에 양쪽에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보통은 어깨끈을 다는 부분을 이제 다른 스트랩이나 다른 가죽 스트랩이나 아니면 에코백
만들 때 보면은 그런 굵은 스트랩들 있죠. 늘어남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색상의 통일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테두리를 만들었던 컬러로 어깨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옷차림이 가벼워진 만큼 어깨에 맬 수 있는, 타이트하게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손뜨개로 끈을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많이 사용하다 보면 무거운 것들 넣게 되면 조금 처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깨 이 암홀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면서 만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내 귀퉁이에 마커링을 표시를 해주었고요. 끝에서 시작해서 긴뜨기로 마커 지점까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터니시한 기법으로 끈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각각의 코마다 긴뜨기처럼 한번 실을 코바늘에 건 다음에 5코를 순서대로 코바늘에 그대로 걸어준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해줄게요. 이렇게 처음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걸어줬던 실을 2코씩 긴뜨기에서 한 번씩 감아줬었잖아요. 이 실들을 짧은뜨기처럼 한 번씩 실을 제거를 해줄게요. 그러면 어느샌가 코바늘의 위치가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앙의 부분에 이렇게 체인 모양이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옵니다. 그리고 다음 코도 똑같이 중앙 부분에 코를 넣어서 걸어서 와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코바늘에 실을 5코가 될 때까지 완성을 해줄게요. 끝부분에는 뒤까지 시옷자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왼쪽 끝에서 사슬 1코로 기둥코를 만든 다음에 짧은뜨기처럼 2코씩 실을 제거해줍니다. 사슬의 중앙 부분으로 한 코에 앞뒤로 되어 있는 중앙 코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 오시고요.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해주시고 끝부분은 이렇게 끝부분에서 기둥코 1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처럼 2코씩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스트랩 부분을 5개씩 계속 반복을 해줄게요. 이렇게 중앙 부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슬에 이렇게 보면 중앙 부위, 한 코의 중앙 부위에 이렇게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 오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코바늘에 5코를 걸어준 다음에 끝부분도 역시 끝부분에는 시옷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5코가 되고 왼쪽에서 사슬 1코를 해준 다음에 짧은뜨기 제거하듯이 이렇게 2코씩 제거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이 스티치를 전체적으로 어깨끈을 만들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제 어깨에 맞는 길이까지 완성을 했어요. 저는 약 47cm 정도로 완성을 했고, 이제 옷이 얇아지니까 이제 여름에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었는데요. 뜨개 가방의 특성상 실이 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약 47cm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약간 개인차가 있게 저는 47cm 정도로 만들었는데 약간 어깨에 한 번씩 길이를 재보시고 원하는 길이보다 조금 짧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 부분은 이렇게 안쪽에서 볼 때 가방의 안쪽에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하면 조금 더 튼튼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이 되었으면 역시 이 반대쪽에도 바깥쪽, 가방의 바깥쪽 라인으로 윗부분에도 똑같이 긴뜨기로 반대쪽 끈을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까지 계속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긴뜨기로 가방 반대쪽 끈 부분까지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긴뜨기로 반대쪽 끈까지 왔는데요.
같은 부분에 똑같은 터니시형 기법을 이용해서 끈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긴뜨기처럼 실을 한 번씩 감아와서 첫 번째 단을 만들어주고 5코가 되면 첫 번째 단에서는 단 올림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단에서부터 사슬 한 코를 왼쪽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부분에 끈을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되게 가지런히 예쁜 무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 터니시형 기법으로 끈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무늬가 참 예쁘게 나오는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완성이 되면 짧은뜨기로 안쪽에서 연결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가방 끝까지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방 마무리 부분이 조금 저는 두껍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가방 끈의 끝부분에 이렇게 실을 걸어서 역방향 짧은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역방향이라고 함은 보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물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은뜨기를 거꾸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꼽바늘에 실을 넣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실을 끌어와주는 동작을 계속해서 마무리단에서 한 번씩 진행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항상 마무리단에서 한 번씩 약간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 없이 이렇게 역방향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끈을 제외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역짧은뜨기로 완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역짧은뜨기 된 방향 부분 보시면 조금 더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는 니트백을 안쪽에다가 넣어서 조금 튼튼하게 사용해 주시거나 요즘에는 얇은 보조백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안쪽에 넣어 주시면 참 튼튼하고 오랫도록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방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파우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쪽에 따로 이렇게 파우치를 넣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걸어가지고 간단한 소지품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작은 파우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